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역시나 또 주중이다 보니까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주말보다는 또 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데 또 주말을 낀 월요일은 또 적거든요. 네, 보통 평일보다는 또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인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44,000명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34명이 나왔네요.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40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5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이렇게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치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실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잘 쓰고 다니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모두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 씻는 거, 손 씻는 것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있지 않습니까? 한국, 또 주말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좀 적게 나왔는데, 이제 또 평일이지 않습니까? 평일이다 보니까 한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많이 올라가지고, 한국은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5만 명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15만 명이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리고 어제 일본은 또 주말에는 굉장히 또 적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평일 되니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일본은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1만 명, 21만 명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두창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 감염자들 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가 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4살짜리 여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원숭이 두창이 게이 남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들,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도 계속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원숭이 두창 이것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이제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철저히 잘 한다고 하면은 이 원숭이 두창도 어느 정도 좀 방역을 좀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잘 안 만나는 게 그게 최고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에콰도르 있지 않습니까? 에콰도르에서도 이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 수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0명까지 지금 이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 수가 지금 늘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어제는 한 명이 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망자들 수도 지금 계속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원숭이 두창도 계속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 이 질병들이 지금 전 세계를 뭐 덮치고 있는데, 이 두 개 이쯤 보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67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부차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 부차에서 사람들, 이런 민간인들이나 군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굉장히 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시신이 459구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신들에서 굉장히 많은 고문과 방화, 이런 흔적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 군들은 이렇게 점령을 한 뒤로 유크레인 사람들을, 민간인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전쟁 범죄이고요. 역시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야 하는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푸틴,
정말 화가 나고요. 빨리 이 전쟁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유크레인을 점령을 하면서 유크레인 사람들만 이렇게 다친 게 아니라 미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전쟁을 시작을 한 뒤로 지금까지 러시아 군인들 8만여 명 정도가 8만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8만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많은 이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이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러시아한테 굉장히 크게 지금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그 누구도 이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전쟁 좀 빨리 좀 끝내고 좀 대화로 문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 유크레인 군에다가 10억 달러 어치의 군사적 지원을 더 해주기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유크레인을 지원을 해준 뒤로 최대 규모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이 시작을 한 뒤로 지금까지 미국이 유크레인에 도와준 이런 금액만, 군사적 지원 이 금액만 90억 달러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가장 많이 유크레인을 도와주고 있고요. 엄청난 군사 장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10억 달러 군사 장비, 무기들 같은 것을 요번에 유크레인 군에 지원을 해줄 때 요번에는 굉장히 최첨단 무기들을 더 지원을 해준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안타이 레디에이션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대레이더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새로운 굉장히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유크레인의 군사력을 더 강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은 이런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잘 받아다가 러시아 군들이랑 잘 싸워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종전을 좀 빨리 좀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 러시아가 지금 쓰고 있는 무기들 중에 많은 무기들이 미국산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러시아가 공격을 한 이런 무기들을 450개 정도를 뜯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한 370개 정도가 미국 부품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이런 무기들의 부품들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미국산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유럽산도 또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미국산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국은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제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이런 무기들이 좀 많이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러시아에서도 미국산 무기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기들도 좀 후퇴하겠죠.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런 좀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이 유크레인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을 한 뒤로 유크레인에서 결혼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렇게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져 있으니까 우선 결혼을 먼저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 결혼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면서 유크레인의 수도 이 키이우에서는 결혼이 전년과 비교를 해가지고 8배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면은 기이한, 좀 신기한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도 미국에서 전쟁이 시작을 한 뒤로 결혼이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면은 이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귀고 있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좀 더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또 이런 또 신기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곡물들을 수출을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11번째 선박이라고 하는데, 이 11번째 선박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옥수수들을 이렇게 지금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또 보낸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곡물 수출 계속 잘 하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합의를 봤으니까 다시는 좀 이렇게 항구에다가 공격하고 그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스 같은 거 유럽으로 보내는 거 뭐 잠그고 오일 같은 거 수출하는 거 지금 제재 때문에 막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곧 겨울을 맞이를 해가지고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는 전력하고 이렇게 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지금 제한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발적으로 가스 사용량을 15% 정도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빨리 이 가스 사용량을 이제 줄여야지만 이제 겨울을 좀 어느 정도 더 버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프랑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행지지 않습니까? 여행지고, 그리고 예전에 그 성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제 고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고성에 러시아인들 이렇게 여행계 이제 러시아인들이 이 고성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제지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고성에 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파리의 뱅생성 이런 이제 고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인들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적대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로부터 계속 불청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네들은 나오지도 말고 그냥 너네들끼리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중국, 이렇게 북한 이렇게 셋이서만 너네들끼리만 이렇게 왕래하고 이렇게 서방 세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너네한테 안 넘어갈 테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안 넘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제발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네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희망을 해보면서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펠로시가 이 대만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대만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펠로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겁먹은 깡패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겁먹은 깡패. 그러니까 헛스윙만 계속 날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대만 인근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군사 훈련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미국이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한 뒤로 이 대만 근처에서만 엄청나게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펠로시가 대만을 가기 전에 이 펠로시, 중국이 이랬어요. 이 펠로시 대만을 방문을 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전투기 같은 거 띄워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하지 못했고, 이렇게 말만 겁먹은 깡패 마냥 그냥 뭐 말만 이렇게 막 욕 같은 거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겁먹은 깡패들이 욕 같은 거 하고 그리고 헛스윙만 하고 요렇게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대만을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간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진짜 전쟁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크레인 전쟁에 10배 이상의 충격을 전 세계에 준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참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참전을 한다고 하면은 유크레인 전은 저리 가라죠.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한다. 중국이랑
와, 이거는 이제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 전쟁 같은 게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국의 GDP가 바로 5%가 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역시 GDP가 25% 정도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말만 이렇게 강하게 해놓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 미국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중국 쳐맞거든요.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세게 말만 내뱉었지 행동으로는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은 강해서 다행이고요. 진짜 중국이 만약에 세계 1위로 강했다고 하면은, 야, 얼마나 이 중국이 깽판을 쳐놨을지, 전 세계에 깽판을 쳐놨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낫지 중국이 강한 게 낫습니까? 미국이 세계 1인 게 낫습니까? 미국이 훨씬 낫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세계 1위인 게 낫습니까? 미국이 세계 1위인 게 낫습니까? 미국이 세계 1위인 게 나아요. 미국이 세계 1위인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 전 세계로부터 이제 따돌림 당하면서 폭삭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FBI에서 트럼프의 자택에 쳐들어가가지고 트럼프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여러 매체들 메인 뉴스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자택에 FBI가 지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뭐 금고까지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증거물들을 모두 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전에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백악관 기록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악관 기록물들은 비밀 문서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밀 문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관례를 모두 무시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런 트럼프가 썼었던 이런 메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밀 문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파쇄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런 메모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빡빡 찢어가지고 변기통에 버리는 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한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썼었던 이런 메모지들이 이렇게 찢어진 채 변기통에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모가 있었다고 하면은 기밀이 유출이 되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자신의 집으로까지 이런 백악관의 기밀 문서들을 가지고 갔었다고 합니다. 지 마음대로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FBI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자택에까지 지금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빨리 트럼프의 죄를 달게 물어가지고 이런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들 이런 것들 이렇게 모두 다 싸잡아가지고 유죄를 빨리 좀 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법적 처벌을 빨리 좀 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이것은 지금 정치적인 수사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화당에서는 뭐 열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대통령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법을 준수를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이뤄진 이런 기밀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백악관에서만 보고 절대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 멋대로 한 거죠.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법 같은 거 지키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하면서 기밀 문서들 자신의 집으로 옮기고 뭐 자신이 들은 그런 기밀 그런 내용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변기통에 버리고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였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죄를 빨리 달게 받아가지고 2024년도에
절대로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빨리 법적 조치, 법적 처벌을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캔사스 있지 않습니까? 이 캔사스주 얼마 전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 캔사스주를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복구 지원을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캔사스는 얼마 전에 홍수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 사망자들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피해도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거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복구가 잘 되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 그리고 이런 홍수들 이런 것들은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끼친 영향이 70%나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무슨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욱더 심한 이런 자연재해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들도 기후변화 때문에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질병들의 59% 정도는 기후변화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지구온난화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질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해요.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전 세계에 더 잘 퍼지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후변화 이런 지구온난화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링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빨리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좀 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의 이 푸틴은 전쟁이나 일으키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다가도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거든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기후변화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발 좀 전쟁 좀 빨리 끝내고 기후변화에 좀 대처 좀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LA 있지 않습니까? LA 주변 어마무시하게 더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폭염, 거의 좀 폭염에 가까운 온도를 보여줄 거라고 하거든요. 105도가 넘어가는 지역도 여러 곳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105도면은 엄청나게 더운 거거든요. 95도만 지나면은 굉장히 더워요. 105도면은 섭씨로 한다고 하면은 40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40도. 40도 넘어가면은 뭐 미친 거죠. 엄청나게 더울 텐데 여러분들 여기 LA 근처에 계신 분들은 더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에어컨 있는 거 그리고 뭐 빙수 같은 거 이런 거 잘 드시고 더우시면은 집안에 좀 계시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은 선풍기도 내 더위를 쫓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도서관 추천드립니다. 도서관 시원하거든요. 도서관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여기 LA 근처에서 굉장히 커다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한 뭐 40대까지는 아닌 뭐 30대 후반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싸운 뒤로 엄청나게 폭음을 한 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속 100마일로 35마일 구간에서 로컬에서 시속 100마일로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6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머더 그러니까 살인 사건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무조건 살인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총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총으로 사람을 죽인 거나 차로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머더 찰지를 지금 붙여가지고 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하네요. 제발 좀 달게 죄를 받았으면 좋겠고 진짜
어떻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로컬로 100마일을 달리다가 빨간불에 지나가가지고 사람을 6명이나 사망케 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러면서 어제 여기 LA 다우니 있지 않습니까? 다우니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뉴스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업듀리 폴리스 오피서, 그러니까 경찰인데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던 이 경찰이 LA 피트니스, 이 다우니에 있는 LA 피트니스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확하게 누가 이 경찰을 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난지는 모른다고 해요.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총상을 입었는지 아니면은 표적 이렇게 살인을 당한 건지 모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관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LA 뉴스에. 경찰은 몬테레이 파크 경찰이라고 합니다. 오프 듀티로 이렇게 다우니 LA 피트니스 운동을 갔다가 사망을 해가지고 모든 경찰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범인을 맨헌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듀리 경찰을 이렇게 죽였다라니 정말 좀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이렇게 경찰들은 표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어쩌면은 표적 살인일 수도 있거든요. 표적 살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와, 어제 한국 물난리 났죠. 와, 뭐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한국 뭐 강남 길거리에 관한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남이 완전히 한강이 됐더라고요. 강남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80년 만이라고 합니다. 8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적이 없다고 해요. 강남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도로가 완전 홍수가 났더라고요. 홍수가 나가지고 도로가 막 모두 다 잠겨가지고 자동차도 다 잠기고 사람들 막 여기까지 막 물 차오르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 맨홀 뚜껑에서 물이 막 쏟아 올라오는 등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 근처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한국 전체를 봤었을 때 어제 굉장히 많은 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15명이나 사망 실종자가 나왔다고 해요. 15명이나. 어제 폭우 때문에 1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종이 6명이라고 합니다. 사망 실종이 17명이에요. 17명, 15명이 아니라. 어저께 이 폭우 때문에 11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실종 6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상은 9명이라고 하는데, 와,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영상들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강남에서, 강남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도시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수도 같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폭우 내린 게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80년 만에 최대 폭우가 내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강남이 뭐 난리를 빚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길에 뭐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지옥. 퇴근길 난리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출근길도 완전히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뭐 물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그래도 이 자동차들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차들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쯤이면 건널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들어갔다가 침수가 된 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곳곳, 강남에 있는 도로 곳곳에 자동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버려져 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출근 대란을 지금 한국은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진짜 한국 강남 뭐 난리 났더라고요. 물난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주택하고 상가 침수가 된 곳들만 2,500동이 넘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지금 한국은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빨리 이런 피해가 잘 복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사망하고 실종된 분들 정말 슬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에서 재난이 발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을 한 건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을 할 시에는 보통 이렇게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옷 입고 재난에 대해 가지고 지시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전화로만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재난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인가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쿠바 있지 않습니까? 쿠바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오일 탱크에 불이 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이 난 게 오일 탱크들끼리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불이 붙는 바람에 지금 5일째 계속 불이 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불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난 곳 근처에 이제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 가동을 멈췄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쿠바에 지금 전력난이 지금 일고 있다. 정전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오일 탱크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5일째 계속 불타고 있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고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 동부에서 또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5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2개 주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산불 빨리 좀 진화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시 미야케라고 아시나요? 제가 향수를 젊었을 때 많이 뿌리고 다녔는데 이시 미야키 향수를 예전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거 많이 뿌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시 미야키가 어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향년 84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암을 이렇게 투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암 투병을 하다가 84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시 미야키가 스티브 잡스가 그 입었었던 터틀넥 그 블랙 그 스웨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터틀넥 블랙 스웨터를 만든 사람이 그 이시 미야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제 엔비디아에서 칩 매출에 관해 가지고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낮췄거든요. 이렇게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마이크론에서 우리도 좀 매출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나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내놔 가지고 지금 반도체 주가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주식들을 모두 이끌어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S&P 500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는 좀 덜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게임 같은 것들을 덜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 사업 매출이 44%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둘 다 매출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주식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이 주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집콕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밖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밖에 많이 나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또 줄어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재밌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런 반도체 연관관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과학법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인텔이나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서
우리들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은 생산을 하지 않고 그냥 설계만 하겠다라고 한 뒤로 대만하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반도체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여기 중국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대만하고 한국이 가장 많은 반도체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하고 대만이 엄청나게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2,80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 지원으로 이렇게 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또 생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는 미국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에서도 이것과 발 맞춰가지고 텍사스에 굉장히 커다란 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삼성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도 이거에 발을 맞춰가지고 텍사스에 굉장히 커다란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삼성은 앞으로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미국 물가 상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가 상승 기대감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7월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0.6%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거든요. 유가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런 식료품들도, 이런 곡물 가격들도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올리는 것을 좀 늦추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얼마 전에는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소비 심리도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 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9월 달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다. 0.7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뭐 금리 올리는 걸 조금 늦추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 영상을 딱 촬영해 놓고 이제 마지막 파일이 지금 깨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소고기 대신 이제는 닭고기를 그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사람들의 소비를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침체기가 많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침체기이고요. 그러면서 이 보잉 있지 않습니까? 보잉이 지난 2년 동안 주력 상품인 787 드림라이너를 고객한테 인도를 하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FAA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모두 고치기 전까지는 고객한테 이 드림라이너를 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2년 동안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것들을 모두 인증을 맞춰가지고 FAA에서 인증을 맞춰가지고 이제 조만간 고객한테 이 787 드림라이너를 인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어제 이 보잉 주식이 조금 올랐었고요. 그러면서 이 뉴욕에서 어느 한 이 스타벅스를 자주 다니는 고객 중 한 명이 스타벅스를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500만 달러 어치를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성은 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이 망고 음료수를 자주 먹는데 인그리디언트를 보니까 망고가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가 않다. 망고 주스 뭐 0.1%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망고 음료수냐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고뿐만이 아니라 아사히 음료수에도 아사히는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고 포도 주스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을 기만을 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망고
망고 음료수라고 하면은 망고가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시킬 텐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500만 달러에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뉴욕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주택 시장이 주택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 임대료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도심지로 다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난을 계속 겪다 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지난 2분기 때 뉴욕의 임대료 2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도심지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주거지를 좀 더 넓은 데로 가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또 많이 사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집을 많이 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해져 가지고 이 건설사들에서 새 집들을 굉장히 많이 짓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새 집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 가지고 이 집들이 건설사들이 그냥 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건설사들에서는 이렇게 자금들이 그냥 잠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시장의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 주택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조금씩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요.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